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암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먼저 암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암이 발생하는 우리 몸의 장기를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떤 장기에서 암이 얼만큼 생기는지 발생률을 살펴보고요. 도대체 암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 안에는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게 된 세포는 죽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요. 몸은 스스로 치료를 해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게 되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무릎 위에 있는 피부 세포는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손상이 심하면 스스로 죽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치료가 안 되겠어, 너무 많이 패였어 라고 하면 그 세포는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또 다른 세포를 생성시켜서 새살을 차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세포수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세포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완전하게 성숙한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증식한 세포 뭉치를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암의 특징은요.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장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정상 조직보다 훨씬 빨리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장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면 우리 몸의 해독을 관장하는 간이라던가 호흡을 관장하는 폐,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는 위, 창자들도 모두 이런 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장기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폐에서 생겼다고 해서 폐에만 있지 않고 간이나 위 등 다른 장기로도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간단하게 이런 암이 생길 수 있는 우리 몸의 장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머리 안에는 뇌가 있죠. 생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뇌는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상이 생겨서 이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뇌에 생긴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기를 하나씩 볼 텐데요. 머리뼈 안에는 뇌가 있고요. 목 쪽으로 내려오면 갑상샘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잘 느껴지진 않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비뼈 안에는 오른쪽 왼쪽 하나씩 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후 내쉴 때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폐 사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가운데에 손을 대고 있으면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배꼽 위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소화를 담당하는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전체 배 안에는 창자가 있지요. 둘 다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소변을 오래 참을 때 빵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방광입니다. 소변이 모였다가 배출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갈비뼈 오른쪽 아래에는 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을 하고요. 등 뒤쪽으로는 콩팥,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위치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장기들도 여럿 있고요. 이 모든 장기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은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세입니다.
근데 내가 83세까지 살 경우에 암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을 때 무려 37.4%입니다. 10명 중 3명에서 4명 사이의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뜻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남자는 기대 수명이 80세고요. 그 사이에 5명 중에 2명이 암을 경험하고, 여자는 기대 수명이 86세이고 그 사이에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별 암 발생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암이 생기는 장기는 위암입니다. 그 다음은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순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장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별 암 발생률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남자에서는 위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폐암입니다. 그 다음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자는 압도적으로 유방암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암 사망자 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사망자 수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얼마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시면 폐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폐암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폐암에 걸렸을 때 사망자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순서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고 남성에선 1위를 차지하는 암이지만 사망자 수는 4위 정도에 머무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로 보면 유방암 같은 경우도 여성에서는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그보다는 낮습니다. 암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로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 환자는 일찍 발견했을 때 빠른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암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방과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암은 왜 생길까요? 일반적인 암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흡연, 담배가 있고요. 다음 음주, 술입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도 있는데요. 야채나 채소가 적고 지방이 많고 짜고 달고 하는 그런 식습관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도 암의 위험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암별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위암입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세균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죠? 코로나는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다 감염이 되는 질환이죠.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세균 이름인데요. 얘는 침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입을 대고 컵을 마셨는데 그 입된 자리에 내가 또 입을 대고 마신다라고 하면 균이 전염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늘 개인 위생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이 있습니다. 짠 음식, 탄 음식, 염장식품, 그리고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있는 질산염 화합물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숯불 바베큐 좋아하시는데 기름기가 많은 고기 부위를 까맣게 태워서 먹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주 먹는다 그러면 줄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햄, 소세지, 베이컨도 과다하게 먹는 경우에 위암의 발병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 술, 그다음에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여자보단 남자에서 좀 더 호발하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50대 이후에서 좀 더 호발합니다. 그 외에 관련된 위에 병이 있을 때도 위암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암입니다. 폐암은 암 사망자 수 1위에 해당하는 암이죠. 그만큼 걸리면 치명적인 암입니다. 이런 폐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 담배입니다. 무려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담배를 하는 사람은 폐암의 위험도가 11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흡연뿐이 아니라 담배 연기를 마시는 간접 흡연도 영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전에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던 성면이나 화기나 중금속에 노출되는 이런 직업적 요인들, 방사선 노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요인도 폐암의 유발 원인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남녀 공이 다 걸릴 수가 있고요. 여성에 있어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위암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위험했으면 자궁경부암은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위험한 것이지요. 또한 흡연,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은 식사, 다른 감염, 출산 횟수가 많은 경우,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 모두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이번은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전체 암 환자의 2위를 차지하는 암이지요. 방사선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기존의 갑상선 질환, 그 외의 여러 요인들이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았으니 그런 것을 피하면 되겠지요. 즉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암에서 공이 흡연이 계속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짜지 않게 먹는 것과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하루 한 잔 소량의 술도 가급적 피하는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상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한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키고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지역 암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